시간에 여기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했었어요. 우함수, 기함수. 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싶은 분은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동그라미 3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식 하나 적을 건데 어떤 함수 f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을 거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a 어떤 상수 빼기 x. 즉 a 빼기 x라는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 이렇게 될 거고요. 88페이지야. 맞나? 같더래 똑같은 f라는 함수에 a 더하기 x 이렇게. 자, 앞으로 이런 식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축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식에서 가만히 보면 a라는 상수가 있죠, 그죠? a라는 상수. 그래서 이 정도의 a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까지 됐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a 빼기 x는 예를 들어 x가 양수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 양수를 빼면 작아지겠죠? 방향으로 따지면 왼쪽으로 가겠죠? a를 기준으로. 동시에 오른쪽을 보면은 a 더하기 x야. 그러면 x를 양수라고 했을 때 뭐야? a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몇 가지 예시로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이 정도가 a 빼기 1이었다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a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위의 식에 의하면 요거 a 빼기 1을 넣은 함수값과 그 다음에 a에서 똑같은 숫자를 더한 거 a 더하기 1을 넣은 함수값이 동일하더래 이런 얘기야. 그러면 a 빼기 1의 함수값 즉 y 좌표까지 찍어서 점이 요 정도에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y도 같은 높이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높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까? 왼쪽으로 더 가볼게. a 빼기 2 왼쪽으로 두 칸 더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함수값을 요 정도에 찍어놔 볼게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즉 a 플러스 1에서 한 칸만 더 가면 요 정도가 a 플러스 2가 될 건데 위 관계식에 따르면 똑같죠? a 빼기 2를 넣은 f에 넣은 함수값과 a 더하기 2를 넣은 함수값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같은 높이로 점이 찍혀야 돼. 이런 얘기겠죠. 얘네들도 같은 높이야. 이렇게 같은 y값을 가져요. 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보이니? a라는 x 값으로부터 왼쪽 오른쪽이 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그때의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같더라 이런 얘기지. 뭔가 느낌이 좌우 대칭의 느낌이 있나요? 뭘 기준으로?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표현할 거야.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축을 표현하듯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뿅 그릴게요. 요게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a라는 방정식이야.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을 지금 4개 찍었지만 사실상 높이 y값이 같은 게 한 쌍씩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를 쌤이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 만약에 점들을 막 모아서 그래프로 연결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래.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그려지겠니? 대칭 형태로 그려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위에서 얘기하는 f라는 함수 그래프야. 조금 더 연결해보면 만약에 a-1에서부터 a까지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오른쪽은 그것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위에서 적어놓은
fx 그래프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그려본 거고 결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위와 같은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은 f라는 함수가 x는 a라는 y축과 평행한 직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그려져야 돼 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 뒤에 조금 헷갈리는 모양이 하나 더 나올 거거든. 4번에서 나올 건데 그거랑 좀 덜 헷갈리게 구분 짓기 위해서 요거는 표시해 보자. 좌변에 넣는 x값과 우변에 넣는 x값에 x의 부호를 쳐다보면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야. 알겠지? 요거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해석이 완전 다른 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한쪽에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한쪽에는 x의 개수가 플러스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예시 하나 적어볼게요. 이거 오른쪽에 가보자. 오른쪽으로 가서 식을 비슷한 식인데 이렇게 적어볼게. f라는 식이 그냥 x만 있어요. 같더래. 누구랑? f의 4 빼기 x랑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적었던 애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다르죠? 왜? 좌변에는 4라는 숫자가 없고 우변에는 4라는 숫자가 등장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면 모양 잠깐 바꿔볼게.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이므로 이렇게 할게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보는 거야. 모든 x에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x 대신 x 플러스 2로 갈아 끼워보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좌변은 f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f 4에서 위에 거 x 플러스 2를 뺄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4 빼기 2를 먼저 한다 그러면 2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어때? 똑같은 숫자 2를 기준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f가 누구 대칭? x는 2 대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어머나, 우리 방금 다뤘던 그 유형이었구나.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매번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처음에 적었던 제목으로 여기로 갈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집어넣는 값 이만큼을 전체 하나의 덩어리, 지금 네모 칠게요. 요 덩어리와 그다음에 우변에 집어넣는 덩어리, 요거를 세모 덩어리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어넣는 걸 모조리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결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x는 좌변에 집어넣은 대상과 우변에 집어넣은 대상을 더한 것의 반띵의 대칭이야 라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다 되더라. 근데 기준은 x의 개수가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해석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모랑 세모 집어넣어서 더하면 x가 사라지면서 분자가 2a가 되는데 그거 2로 나누니까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거 적용해보는 거야. 예시에서도. 아까 했듯이 좌변에 있는 넣는 거 네모, 우변에 있는 넣는 거 세모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색깔 바꿔볼까요? 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 대칭. 따라서 x 사라지고 2분의 4는 2니까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형이더라.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4번에도 아까처럼 식 결론적으로 적어놓고 해석해 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조금 전과 비슷하게 a 빼기 x를 넣어 볼게요. 그런데 아까는 등호를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하기 a 더하기 x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2b더라. 좀 복잡해졌죠? f에다가 a 빼기 x도 넣고 a 더하기 x도 넣어서 더한 것이 2b. 여기서 a, b는 상수값이라서 어떤 고정된 값입니다. 변하지 않아. 그러면 f는 도대체 무슨 형태를 띨까?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전처럼 다시 해볼게요. 먼저 요것만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아까 만약에 여기서 등호가 있었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하고 빼고니까 양쪽으로 같은 간격만큼만 가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 함수값이 같은 게 아니라 지금은 그 y값, 함수값을 더하는 작업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구조가 는 2b 구조니까 양변을 2로 한번 나눠 볼게요. 새로 적어 볼게요. 그래서 f a-x 더하기 f a 더하기 x를 전체 2로 나눈 건 b야. b는 상수라서 고정값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준비되니? 아까처럼 여기 좀 작게 그리자. a를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x랑 같이 집어넣는 녀석이니까 이 정도가 x는 a의 위치라고 잡아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먼저 분자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할 건데 a로부터 x를 빼고 더하고예요. x만 봤을 때. 그러면 빼고 더하고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x축 표현하는 게 낫겠다. x축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왼쪽으로 요만큼 이거를 a-x라고 표현해 볼게요. 물론 x가 음수면 반대로 돌아갈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오른쪽,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a-x와 a 플러스 x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걔네들의 함수값을 분자해서 더할 거거든. 함수값을 더할 거야. 그래서 그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몰라. 적당히 찍어볼게요. a 빼기 x의 함수값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적어볼게. f의 a 빼기 x라는 값이 있는 곳이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x를 넣은 함수값이 한 이 정도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f에 a 더하기 x를 넣으면 함수값이 여기 위치해. 임의대로 찍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르게 찍었어요. 그러면 좌변을 해석하면 얘는 a 빼기 x를 넣은 y값과 a 더하기 x를 넣은 y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니? 더해서 나누기 2. 희수야. 우리 언제 두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지? 중점 구할 때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왼쪽에 있는 y값과 오른쪽에 있는 y값의 중점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중점. 그럼 중점이 어디 있겠니? 요거는 그리지 말아봐. 선생님이 표현만 해볼게요. 밑에 있는 함수값은 요 위치에 y값이 있을 거고 위에 있는 함수값은 요 위치에 y값이 있겠죠. 그럼 걔 중점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 정도 표현할 건데 그게 누구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b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x를 잡는다 하더라도 a 빼기 x를 넣은 함수값 y값과 a 더하기 x 함수값을 넣은 y값의 중점은 b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게. 요 녀석의 함수값은 여기 있고 요 녀석의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
걔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는 중점 찾기였어요. 그래서 중점은 여기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표현하면 b라는 녀석이 되는데 이거는 상수라서 고정값이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게 f에 a 빼기 x를 넣은 값과 a 더하기 x를 넣은 값의 중점 이렇게 됩니다. 고정이야. 그러니까 x가 바뀌더라도 얘는 b로 고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는 하면 어떻게 돼? 이거 x좌표 뭐였니? a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a, b 이렇게 됩니다. 까지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x가 바뀌면 a를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도 바뀔 거고 아래 위로 함수값도 바뀌긴 하겠지만 몇 개 더 찍어볼까요? 만약에 왼쪽으로 가는 점을 한 요 정도 찍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찍은 점과 A에서 똑같이 떨어진 점은 오른쪽으로 갈 건데 그것의 Y값들의 중점은 항상 빨간 점 B에 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한 이 정도에 찍혀 있어야 Y값의 중점이 B에 가겠죠. 요런 구조거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쌤이 왼쪽을 이렇게 그리면 화살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갈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그거랑 대칭 구조인데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결론, 빨간 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누가 대칭이라는 점이. 그래서 요 놈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요 놈은 점입니다. x좌표는 a, y좌표는 b. 이 점에 대해서 굳이 쓸게요. 점, 대칭을 이루는 함수야. 누가? f가. 이렇게 됩니다. f가. 근데 어렵잖아, 그지? 아까 3번에 다뤘던 거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번 다시 보고 올게요. 3번은 x는 a라는 어떤 한 직선만 보고 대칭 이뤄요 라는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x만 보는 게 아니라 y도 어떤 값에 고정돼 있어서 결국은 x 값도 고정돼 있고 y 값도 고정돼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되겠지? 그래서 뭐 요거는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주기성이라고 여기 좀 크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제 삼각 함수 단원에 가면 이거를 또 배우게 돼요. 그 전에 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거는 되게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기성에서 주기라고 하면요. 간단하게는 반복된다. 반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나타내는 조금 전에 썼던 식처럼 f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크게 적어 볼게요. f에 x가 넣은 게 같더라. f에 x 플러스 p. 여기서 p는 어떤 상수값입니다. 뭐 a라고 해도 되고요. 요런 구조의 식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을게요.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P 있잖아요. 그죠? P.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P 칸마다 아까 뭐라고? 반복. P 칸마다 반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f는 주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적어보고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좋고요. 자, 예시. 아까처럼 fx는 x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p라는 값이 정수 2로 지금 세팅이 된 상황이에요. 이게 왜 반복되는 그래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중간쯤에다가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왼쪽 오른쪽 확장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그릴게요. 큼지막하게 쭉쭉 그으시면 되겠고, 점을 몇 개 찍어 볼 건데 파란색으로 찍어 볼게요. x에 0을 넣었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0일 때 좌표를 몇 개 세팅할게요.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점점점.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쪽은 점점점 정도로 보죠. 지금 0을 넣었을 때 누구한테? f라는 함수한테 뭐 식은 없지만 파란색 위치에 찍혔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한 요 정도에 찍혔다고 볼게요. 요 정도.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름을 달아주는 게 조금 더 날려나?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a라고 하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x자리에 0 넣어볼 거야. 그럼 좌변은 f0이지. 그게 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우변 x자리에 0 넣으면 누구야? f2지. f2의 의미가 뭡니까?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란 말이야. 결론은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고 그게 뭐야? a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를 넣으면 a 함수값이랑 같아야 하는 그래프야. 괜찮나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 우리는 지금 정수, 자연수 단위의 점만 찍었는데 그 사이에 실수 범위에서 점을 다 찍어가지고 만약에 0에서 1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힌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그렸는데 아까 0 넣으면 F0은 F2랑 같고 F2가 A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마찬가지로 끝점인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 1. 그러면 F1은 1 넣으면 F3이랑 같고 그게 B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의 함수값이 1의 함수값이랑 동일해야 돼. 그럼 여기 찍혀야 되거든. B로 찍혀야 돼. 그렇다면 아까 빨간색 그래프 그렸던 대로 그린다 그러면 거기 사이에 있는 점들이 모조리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이해되니? 괜찮니? 그러면 1에서 2까지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건 우리 마음대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3에서 4까지도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니? 생각해보면 자, 아까 0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게 같았어요. 그러면 2를 또 집어넣어보면 좌변은 F2, 우변은 F4야. 0 집어넣은 게 2 집어넣은 게 같았고 2 집어넣은 게 4 집어넣은 거랑 같았어. 그러니까 4의 함수값도 A로 와야 하고 그렇다면 패턴 자체가 3에서 4도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같은 그래프가 계속 그려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그래프 나오는 걸 한번 잘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0에서부터 그래프 쪽으로 끊을게요. 0에서부터 2까지를 이렇게 간격을 끊어보면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게 옆에서 똑같이 반복되죠. 그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2 또는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는 2에서부터 4 전부 길이가 얼마야? 2짜리야. 이렇게.
괜찮나요? 이런 패턴이니까 지금부터는 함수값을 비교하지 않아도 어차피 0에서 2까지 그래프가 반복되는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그럼 이쪽도 이쯤이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확장해서 그릴 수 있겠죠? 자, 우리 PC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같은 그래프 매번 그리지 않잖아. 컨트롤 C, V 하잖아요. 복사, 붙이기라고 보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아까 다시 식으로 올라가 보면 fx와 fx 플러스 p가 같다라는 식, 두 함수가 같다라는 식, 여기서 상수 p 이렇게 되어 있으면 p가 반복되는 간격이라고 보면 되겠다. 괜찮죠? 반복되는 간격. 그래서 얘는 p칸마다 반복되는 그래프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주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f를 주기 함수야. 그래서 주기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식, 이렇게 생긴 식과 더불어서 뭐가 등장하냐면 요 간격 안에 그릴 수 있는 식 범위의 식을 주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밑에 예제 하나만 적어 볼게요. 예제 하나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을 세 가지를 가지는 f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x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2차 함수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실수 전체 구간이 아니라 얘는 0에서부터 2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f라는 함수의 일부분이 그렇더래. 0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더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 조건. f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것과 같더라. 마이너스 fx 한 거랑 이렇게. 다율아, 이거 무슨 함수라 그랬지? 이건 해석하고 갈게요.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까먹었죠? 기함수. 더 중요한 거는 원점 대칭.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조건은 원점 대칭 이하를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조건. fx와 같더라. fx 플러스 4. 유빈아, 다 조건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주기 얼마짜리? 주기가 얼마? 주기가 얼마? 몇 칸마다? 몇 칸마다 같은 그래프? 여기 주어진 숫자만큼. 그래서 4칸마다 같은 거 반복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야. 다 조건의 주기 함수가 4칸마다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4칸을 그릴 수 있게 단서가 있어요. 어디 있겠니? 가나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가를 보니까 뭐야? 0에서 2면은 2칸밖에 안 되거든. 근데 괜찮죠? 왜? 그거를 그려놓고 뭘 하면 돼? 원점 대칭을 시키면 되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f에 대한 단서가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큼지막하게 그리고요. 한 이 정도로 그릴게요. x축 원점. 먼저 가조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좀 편하죠? 0과 2 사이인데 마침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0이거든. 그래서 근에서 근까지고 최고차의 개수가 함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따라 그리지 말아봐.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거기서 0에서 2까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 위로 볼록한 부분만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0일 때는 0일 거고 2일 때는 0일 거고 이렇게인데
위로 볼록한 것만 그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됐다. 이게 가 조건을 반영한 겁니다. 굳이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반영하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그러면 원점은 0,0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린다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구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고 원점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괜찮지? 그러고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린 거란 말이야. 이게 전부 f의 일부분이거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간격이 얼마니? 이수야? 4야. 그렇다면 가나를 이용해서 다를 그릴 준비가 된 거지. 다가 해석이 아까 어떻게 됐었어? 4칸마다 같은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요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딱 4칸이니까 요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요 녀석을 복사 붙이기로 쭉쭉쭉 밀어넣으면 되니까 4칸. 그러면 2에서 4칸은 6이겠죠? 여기는 4겠고요. 조금 전에 원점 대칭에 단서 하나 넣고 갈게요. 요거는 나 조건 때문에 원점 대칭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는 다 조건. 주기 함수다. 몇 칸마다? 4칸마다. 그래서 복사 붙이기 할 거예요. 그러면 녹색 부분이지만 이거 전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그러면 이쪽은 계속 확장해서 나간다. 점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조건이야. 그럼 오른쪽만 그릴 거냐? 아니요. 왼쪽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칸을 세팅을 하고 여기는 마6, 마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왼쪽은 계속 그린다는 의미로 점점점. 이게 전부 다 조건의 주기 함수여서 확장을 4칸마다 같은 그래프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증가, 감소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증가, 감소는 많이 보던 거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할게요. 증가, 감소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x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x1이랑 x2를 골라줄 건데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함수에 집어넣을 두 가지 x값을 크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값을 선택해서 f라는 함수에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fx1 밀어 넣어 보고 fx2 이렇게 밀어 넣어 보고 자, 여기서 만약에 x2를 집어넣은 게 더 크더라. 즉 x 크기와 함수 값의 크기 똑같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x가 커진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 함수 값이 커진다는 거는 위로 더 멀리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y도 위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f가 증가하는 함수야 라고 정의를 해요. 앞으로는 요 식을 보면 f는 증가함수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x1, x2를 크기 관계가 x가 더 큰 걸 골라왔는데 어떤 g에다가 넣어봤어요. x1이랑 g에다가 x2를 넣어봤는데 자, 요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x가 큰 거를 계속 고른다. x2처럼 큰 거를 계속 고른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서 고른다는 얘기인데 그때 y 값이 크기 관계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감소 함수야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식을 보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증가함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감소함수. 중요한 거는 큰 게 크더라에서 기준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큰 걸 넣은 게 크더라 증가함수. 큰 걸 넣었는데 반대로 작아지더라 감소함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려가 볼게요. 블록성. 요거는 별표 하나 달아둘게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이제 뭐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 이거는 꼭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식은 요걸 볼 거예요. f라는 함수를 또 들고 올 건데 a를 넣은 함수값과 b를 넣은 함수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식. 이거는 아까 잠깐 맛을 봤죠?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 더해서 나누기 2는 얘네 둘의 중점 구하는 거였어요. 그치? 요 놈이랑 누구를 비교해 볼 거냐면 f에다가 아까는 함수값을 각각 구해서 중점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a와 b, x값의 중점을 구한 데서 함수값을 찾아볼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그죠? 좌변은 a와 b의 각각의 y값을 구해서 걔네 둘의 중점을 구해본 거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집어넣을 x값의 중점을 미리 구해서 그것의 함수값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좌변은 함수값 2번 구했고 오른쪽은 함수값 1번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기준 얘네 둘이 같으면 무슨 뜻일까? 같으면 무슨 뜻일까?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쓸 거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프 크게 그려보세요. X축은 선생님이 한 요 정도에 그려놓을게요. 이 위쪽으로 다 그릴 거야. X축. 자, 집어넣는 A는 여기, B는 여기 정도 잡아볼게요. 자, F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A를 넣은 함수값 FA를 요 정도에 찍어보겠습니다. FA라고 달아놓을게요. B는 뭐 높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뭐 사뭇 다르게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하고 FB 여기다가 찍어놓을게요. 자, F라는 함수를 들고 왔는데 지금 일부분 점 2개만 찍어 놓은 거야. A, FA, B, FB 이렇게 찍어 놨는데 좌변에 따르면 이 함수값 2개의 중점이거든. 이 함수값 2개의 중점. 그 중점을 구하는 걸 이렇게 구해 볼게요. FA와 FB 점 찍어 놓은 거 2개를 뿅 직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그것의 중점을 구하라는 거는 여기거든요. 그것의 중점을 구해야 y 값들의 중점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도록 구해야 그때 나오는 오른쪽으로 빼겠습니다. 요 값이 좌변에 있는 A의 함수값 더하기 B의 함수값을 반띵한 중점이 돼요. 요 위치야. 그렇다면 밑으로 요렇게 내리면 여기도 뭐야? X좌표가 중점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A와 B의 중점이니까 A 더하기 B의 반띵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F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까만색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좌변에 적었던 2분의 FA 더하기 FB랑 지금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은 위치랑 어때? 같죠? Y의 위치가.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 적을게요. 같다라고 하면 여기가 F라는 녀석에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y 값의 중점을 구하는 거와 x의 중점의 함수 값을 구하는 게 같으면 지금처럼 f는 직선 형태로 주어져 있어야 돼.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을 가해 볼게요. 자, 위로 돌아가서 등호 위쪽에다가 색깔 바꿀게요. 왼쪽이 만약에 크다라고 해볼게요. 왼쪽이 만약에 크다. 그럼 잘 봐. 우변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 우변에 있는 f라는 함수에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은 게 요 길이였잖아. 그지? 여기 표현은 요거잖아. 요 길이야. 그거보다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fa 더하기 fb라는 함수값의 중점이 여기 있잖아. 요 위치거든. 그런데 2분의 a 플러스 b 중점의 x좌표를 넣은 함수값이 더 작아야 돼. 요 해석이 조금 더 빠르겠네요. 다시 말하면 중점이 여기 까만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y값의 중점이 까만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변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은 함수값은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의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은 함수값이 있어야 돼. 위에 부등호대로라면 괜찮나요? 와,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a, fa 까만 점 지나고 b, fb 까만 점 지나야 되는데 빨간 점도 지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반대로 위의 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만약에 x의 중점을 넣은 쪽,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좌변 기준 아까 까만 점 중점으로 잡아놨잖아. 걔보다 함수값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려면 이 정도에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야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큰 거거든. 그러면 다시 이럴 때 f 함수는 양쪽 까만 점 두 개랑 파란색 점을 지나야 되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너무 대충 그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같으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데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에 따라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다. 결론은 자, 위에다 적을게요. 빨간색이면 f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함수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오른쪽 게 크면 요거는 f가 위로 볼록한 함수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린아. 그래서 기준으로 잡을 거는 함수값의 중점을 기준으로 잡고 x의 중점을 넣었을 때 그거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같냐 이거를 따져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만 예시를 간단한 것만 적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자, 위에 거 까먹어도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f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은 것과 그 각각의 함수 값 fa 더하기 fb 나누기 위한 중점 구한 것과 크기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기는 두 개만 딱 세팅할게요. 1번 fx는 x제곱 2번 fx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보기 두 개만 해볼게요. 자, 아까 좀 설명하느라 길어졌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f가 지나가는 두 개 점을 이렇게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왼쪽 점을 뭐 편의상 a, fa라고 하고 오른쪽 점을 b, fb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y 값의 중점은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직선 그어서 중점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값의 위치가 우변에 있는 2분의
FB 더하기 FA FA 더하기 FB 순서 바꿀게요. 요 값입니다. 자, 그러면 x 친 곳이 우리 중점 구한 곳이니까 여기에 점을 세로로 쭈르르르르 내리면 여기 위치가 A와 B의 중점이거든요. 요 위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을 해석하는 거죠.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었을 때 누구한테? F한테. 그게 아까 표시했던 Y값의 중점보다 작아야 돼. 위치상으로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밑에다 찍으면 되죠. X 표시한 거보다 밑에 찍으면 돼요. 여기가 중점을 넣은 함수값이란 얘기야. 그러면 결론 A, FA 파란 점 B, FB를 지나는 함수여야 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결론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구나. 그러면 보기 둘 중에 누구? 1번이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많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오늘 빌더 페이퍼에 절대값 함수 해석하는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간단한 것도 보이고 뒤로 넘어가면 좀 복잡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오늘 꼭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으로 가서 절대값 함수는 말 그대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로 정의됐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 기호를 보게 되면 쌤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함수를 그리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걸 간단히 케이스 나누기라고 할게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럼 항상 접근을 어떻게 하냐? 알맹이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맹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 그러면 1번에 알맹이는 누군데? 이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x가 0이 되는 x값은 0이지. 맞죠? 0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1학기 때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하자. 알맹이가 0이 되는 미지수 x값이 0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0을 기준으로 왼쪽,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을 1번, 오른쪽을 2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케이스 분류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1번은요. x가 0보다 작을 때를 보겠어요 입니다. 물론 여기서 등호를 넣어도 되는데 는 0이 돼도 되는데 위에 x자리에 0 넣으면 절대값 0은 0이잖아. 그냥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는 거랑 같지. 그럼 걔는 x가 양수일 때의 움직임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호는 양수 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지금 등호 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때는 함수가 y는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 빼는 대신 없애는 대신 마이너스를 곱해 놔야겠죠. 왜? x 자체가 음수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곱해야 양수로 되겠죠. 그게 절대값 쉬운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반대로 지금 두 번째 영역밖에 없죠. x가 0보다 클 때인데 0이 될 때도 여기에 붙여놓자고요. 움직임이 똑같으니까. 이때는 양수든 0이든 절대값 기호 그냥 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그냥 x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이 x 범위에 맞춰서 산출된 직선을 그려보는 거야. 그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연습선만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먼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0,0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로 쭉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그린다고? 0보다 작은 쪽만 그린다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어디냐? 쭉 그려져서 여기는 빵꾸 이렇게 돼야겠죠. 0보다 작다. 등호 없으니까.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x를 그려야 돼요. 그럼 y는 x는 기울기가 일자리고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그런데 0 이상을 그릴 거기 때문에 0은 0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간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따라서 V자 형태로 원점에서 꺾이는 요 함수가 y는 절대값 x 함수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하니까 외워놓으세요.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더라. 알겠죠? 괜찮지?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거기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2번 가볼게요. 얘도 절대값의 알맹이 먼저 생각해보는 겁니다. 어디냐면 이만큼이거든. 그럼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생각해보면 x가 2보다 크면 양수가 되는 거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2가 있다 그러면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으로 케이스 나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자. 또 해볼게요. 또 1번은 x의 범위가 자 아까처럼 한다 그러면 알맹이 x 빼기 2가 0보다 작을 때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기준을 2로 잡아놨으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간편하죠. 이렇게 되면 x 빼기 2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기호 없애는 대신 뭘 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하거든. 그리고 더하기 1은 어차피 절대값 기호랑 상관없죠? 그대로 플러스 1 해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가 되겠다. 두 번째 반대로죠. 그러면 양수가 될 때는 0 등호도 같이 넣어주자고 했으니까 여기에 x는 2 이상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고 이때 양수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절대값 기호 그냥 떼버려. 그러면 y는 다 적어보죠. x-2는 그냥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1은 그냥 붙어있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x-1 이렇게 그려질 거야. 괜찮죠? 자, 1번, 2번 모두 절대값 기호가 하나밖에 없었어. 그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려봅시다. 연습이니까 또 해보죠. x축 2니까 1 y축 한 요 정도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일사분면적으로 조금 치우쳐서.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녀석을 아까는 0이었으니까 따로 표현 안 했는데 축이 있으니까 지금은 x는 2라는 녀석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그릴 거니까 요 정도가 2라고 표현하고요. 기준을 잡아주고 왼쪽 오른쪽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를 세워봅시다. 괜찮죠? 자, 이제 왼쪽부터 그려보죠. 1번을 그릴 거야. x가 2보다 작다라는 거는 방금 표현했던 2라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릴 건데 그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려야 돼요. 직선이니까 사실 함수값 몇 개만 박아놓으면 되거든. 먼저 2 있으니까 2 집어넣어보는 거야.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니? 1이죠. 그런데 등호는 없으니까 1이 요 정도라고 하고 빵꾸 내놓으면 되죠. 그죠?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 중에 하나일 거야. 아까는 범위 상관없이 다 그려놓고 필요한 것만 그렸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그리자고.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그릴 거니까 y축과 만나는 곳이 있겠죠. y 절편 구하는 거다. 그러면 x에 0 넣으면 3이네. 0,3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가 2라고 하고 이 정도가 3이라고 한다 그러면 0,3은 y절편이니까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보다 작은 1번 그래프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2보다 오른쪽.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2 넣어보는 거죠. 2 집어넣으면 1입니다. 어때요? 붙었네, 그지? 2,1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빵꾸냈던 부분이 2번 그래프가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뭘 그려요? x-1 그릴 거거든. 그런데 기울기가 1짜리니까 사실 3, 4, 5 중에 하나 넣으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안 넣어도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합쳐서 우리는 여기 주어진 y는 절대값 x-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계속 이제 공통점을 찾아볼 건데 1번, 2번에 절대값 기호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꺾이는 곳이 한 군데죠. 꺾이는 곳이 한 군데. 만약에 절대값을 2개 가지고 있으면 꺾이는 곳이 2군데야. 절대값 3개 가지고 있으면 꺾이는 곳이 3군데. 이렇게 확장해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 2번 그래프를 방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봤나요? 평행 이동을 이용할 수도 있어. 요거까지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봐봐. 먼저는 다른 접근이에요. y는 절대값 x를 그려. 이거 알고 있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좀 그릴게요. 요렇게 생겼고 꺾이는 지점이 원점 0,0 이렇게 됐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2번에 있는 식에 맞추는 거야. 그러면 먼저 뭐가 차이가 있어? 절대값 x, x자리 대신에 x 빼기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할게요. 요 녀석을 x자리에 x-1을 대입하면은 y는 절대값 x-2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x자리에 x-2를 대입하는 함수에 대입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지, 유빈아?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해요라고 됩니다. 맞죠? 괜찮나요? 됐니? 자, 그런데 하나 더 붙일게요. 한 번에 갈게.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어요. 우변에 있는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y 빼기 1이 되지. 그러면 원래는 따로 쓰려고 했는데 요 위에다가 붙일게요. y 자리에 y 빼기 1이 대입되면 결론은 y는 따로 안 쓸게요. 대입되면 y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막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요 그래프의 꺾이는 지점 0,0이 어디로 가는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면 얘는 점이니까 2,1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움직이면 꺾인 V자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꺾인 부분의 점의 위치가 0,0에서 2,1로 바뀌는 겁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렸던 것을 다시 쳐다보니까 어때? 와, 2,1에서 꺾이면서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y는 절대값 x를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녀석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확장해 볼게. 3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절대값 x가 있긴 한데 이거를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잘 적어봐. 뭐 숫자 붙어있는 거 다 떼버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y는 절대값 x부터. 짠, 이렇게 출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이거는 x 대신 뭘 넣는 게 아니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죠. 그래서 적을게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됩니다. y 대신 마이너스 y 넣은 거는 언제 그래 가나?
y 대신 마이너스 y를 언제 넣어? 평행 이동할 때 넣어? 대칭 이동할 때 넣어? 어떤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이동을 한다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프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그릴게. y는 절대값 x는 이렇게 V자 형태로 꺾인 녀석이고 여기가 0,0 원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잠깐만 그릴게요. 여기가 x축일 거거든?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V자 형태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0,0 꺾여 있는 데는 똑같겠지만 이렇게 뒤집어지고 여기가 0,0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우리 1 절대값 x니까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요거는 한 방에 가자. 아까 해석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우변에 1이 있는 거는 좌변으로 넘기면 y 자리에 y-1이 들어간 거예요. y 자리에 y-1이 대입되는 거야.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0,0에서 y축 방향으로 한 칸만 올려서 그리는 거니까 모양은 안 바뀌고 꺾이는 지점이 0,1 이렇게 되겠죠. 끝. 그러면 케이스 분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그래프 나올 때마다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게 약하다고 생각되면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내려가 보죠. 4번. 짜잔. 절대값 2개 등장. 기본은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나누기. 갑니다. 케이스 나누러 가자. 수직선 그려놓고요. 요거는 방정식, 부등식 풀 때 했었던 거잖아. 그지? 는 0이 되는 기준이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간이 1보다 작은 구간, 1과 2 사이 구간, 2보다 큰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져요.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하죠. 알겠죠? 기본은 케이스 나누기였어요. 그래서 1번은 x값이 1보다 작을 때의 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건 결국은 절대값 교를 없애기 위함이거든. 그럼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1보다 작으면 x-1은 음수, x-2는 당연히 음수죠. 왜? 쟤는 2까지 가야 겨우 양수로 돌아서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둘 다 음수인 구간이야. 굳이 적어 본다 그러면 음수가 되는 영역. 따라서 둘 다 절대값 기호는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이게 익숙해지면 한 번에 계산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 밑에다 적자. 그래프 오른쪽에 그려야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앞은 플러스 1 뒤는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음수고 y절편은 3인 직선의 일부분인데 x는 1보다 작은 구간만 그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자, 등호를 양수로 바뀌는데 같이 넣자 그랬어요. 그래서 2번 구간은 1에 등호가 들어가서 1 이상의 2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되고 식의 두 절대값의 알맹이 부호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제 1 같거나 크면 첫 번째 덩어리가 양수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직 2보다 작기 때문에 여전히 두 번째 덩어리는 음수야. 따라서 y는 첫 번째 덩어리는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x-1이 그냥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아직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 기호가 없어져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x는 없어지고 마1 플러스 2 플러스 1 y는 1 요거 상수함수가 됐다. x값 상관없이 그냥 1로 쭉 그리면 된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x가 2와 같거나 크다. 2 이상일 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덩어리는 이미 양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당연히 양수겠고 그 다음에 x-2가 이제 양수로 돌아서는 구간 둘 다 이제 양수가 되겠다. 따라서 y는 첫 번째 덩어리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덩어리도 더하기 그대로 나오고 하면 이 녀석은 2x 빼기 3. 와, 얘는 기울기가 2 양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에 x가 2 이상인 구간을 그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 평면상에 그리면 좋은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을 먼저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만큼이 x는 1. 한 칸 뒤, 요만큼이 x는 2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고 싶은 분은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일 때의 영역을 한번 함수값 구해볼게요. 1에 연관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거든.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죠. 두 번째에다가 얘는 그냥 1이네. y가 1. 그러니까 1일 때는 1인 거야. 요 정도가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음수니까 음수, 기울기를 정확하게 그려도 되지만 어쨌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이는 y는 1이라는 걸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 1이었으니까 x축과 평행선을 그리면 되는데 2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3번에다가 2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1이지. 그러니까 2가 될 때 1 되는 거고 그렇다면 1, 2 사이는 상수함수 y는 1, 짠! x축과 평행선 그리는 거. 마지막 2보다 클 때는 아까 기울기 양수 2였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중에 2보다 큰 쪽만 그리면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절대값 함수를 부분으로 쪼갰을 때 선생님 어떤 함수식을 써야 돼요? 때문에 이거는 식을 꼭 구분해놔야 돼요. 따라서 요게 1번 그래프를 써야 되고 여기는 2번 그래프, 여기는 3번 그래프를 써야 돼. 자, 그러면 앞서 그렸던 절대값 기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와 절대값 기호 2개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꺾이는 부분이 하나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걸 하나로 잡으면 한 군데서 꺾이는 거고 두 군데로 잡으면 두 군데서 꺾이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지? 그러면 이 함수에서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얼마? 1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5번 짜잔 등장했습니다. 어때요? 절대값 3개니까 일단 예상하기로 꺾이는 부분이 3군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3군데 있을 거다. 요거도 조금만 빨리 가봅시다. 연습 삼아 또 이렇게 나눠볼게요. 케이스 나누기. 는 0이 되는 기준이 첫 번째 덩어리 마이너스 1, 두 번째 덩어리 0, 세 번째 덩어리 1. 딱 한 칸씩이네요. 마 1, 0, 1. 순서대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될 거야. 와, 절대값 3개 있다 보니까 구간은 4군데로 나눠진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아셨으니까 조금은 빨리 가볼게요. 4가지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아까처럼 또 해볼게요. 1번.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절대값이 음수로 시작하니까 다 음수죠. 그죠? 그럼 암산할게요. 다 음수면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y는 전부 마이너스니까 x 3개니까 마이너스 3x.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 마지막 거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 상쇄. 끝. 이렇게 되죠. 끝. 2번.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상의 0 직전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첫 번째 건 양수로 돌아섰으니까 x 플러스 1 그냥 나오고요. 절대값 x는 아직 0 안 됐으니까 빼기 x로 나오고 마지막도 빼기 x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x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세 번째 0에서부터 1 직전까지 3번 영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절대값 x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양수로 돌아섰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x 플러스 1 플러스 x까지는 나오고 아직 마지막 덩어리는 1이 안 됐기 때문에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 기호 없애기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xx 하나 없애고 x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x가 1 이상이라고 쓰면 되겠고 모두 양수로 돌아서니까 이건 잘 보이죠? 절대값 그냥 빼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x 짠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그럼 아까처럼 기준이 되는 마 1, 0, 1 요 경계를 그려놓고 함수 한 방에 그립시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요 정도가 x는 마이너스 1. 요 정도가 x는 0. 여기가 x는 1이라고 한다면 자, 1번, 2번 겹쳐져 있는 숫자가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볼까요? 2번, 3번 겹쳐져 있는 0을 넣으면 2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겹쳐져 있는 1을 넣으면 3입니다. 그러니까 3, 2, 3 이렇게 되겠네요.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3이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0일 때 2는 요 정도라고 하고 다시 3 요 정도라고 할게요. 함수값 찍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 녀석이거든.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3이니까 꽤나 가파르거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도 2번 그래프인데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음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릴 건데 마이너스 3보다는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죠. 살짝 비틀어서 완만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0에서 1은 다시 기울기가 1이에요.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기울기 1짜리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1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3입니다. 더 가파르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끝. 괜찮나요? 그래서 이 함수값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3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사실 이 절대값 함수 쭉 그리면 다 붙어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괜찮죠? 자, 아래쪽 이제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서 요거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보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되면 오늘은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6번과 7번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모양이 살짝 다르죠?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니라 6번은 우변에 있는 x에 대한 모든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옆에다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밑에다 그냥 하자. 예를 들어보면 y는 x-1 요겁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x에 대한 모든 식들을 전체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밑에다가는 요거는 x 혼자한테만 씌워놓은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위의 식이랑 똑같이 식을 써볼 건데 y는 x-1에서 x한테만 요렇게 씌워놔 볼게요. 와, 전체의 절대값 씌워지는 거와 x 하나에만 절대값 씌워지는 게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요거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하던 거죠. 빨리 해볼게. y는 절대값 x를 그려서 x 자리에 x 빼기를 넣는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결론을 먼저 그려놓고 요건 어떻게 그리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한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자 1 넣으면 0이니까 1,0을 기준으로 V자 형태 꺾이는 거였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왼쪽에 Y축이랑 만나는 곳 Y 절편이 있으니까 그 값까지 찾아본다 그러면 X에 0 넣어보면 1이죠. 그죠? 여기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 그려놓고 비교하면서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할게요. 밑으로 갈게요. 7번. 자, 요 놈은 y는 절대값 x를 그려가지고 맞죠? 오른쪽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거든. 그래서 한 번에 그린다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V자 형태의 꺾인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프가 어때? 달라. 다른 거 확인 먼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6번, 7번에 넣어놓은 거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를 넣어놓은 거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절대값이 포함된 게 이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의미를 파악해볼게. x-1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는 위에는 fx라는 이제 x에 대한 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여기. 그런데 전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겠니? 절대값 의미가 음수도 양수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이건 빨리 그리기를 위한 이해를 돕는 거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빨리 그리냐면 첫 번째, 절대값 무시하고 y는 fx를 그립니다. 범위 무시하고 y는 fx를 그려요. 그럼 지금 예시로 들어준 것 중에 위에 거 예시를 들어준 식에서 절대값을 빼면 뭐야? y는 x-1을 그리란 얘기거든. 알겠죠? 옆에다가 붙일게요. 예시로는 y는 x-1을 그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린다. 범위 상관없이.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함수값, y값이 음수라는 거는 x축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절대값을 전체로 씌우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밑으로는 못 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x축이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y값이 음수인 부분이거든. 그래서 x축 아래를 x축 대칭 이동시켜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x축 대칭 이동하면 위로 가겠죠. 그죠? 위치를 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꺾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꺾어 올린다. 결론은 그거야. x축 대칭 이동한다는데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린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면 되더라. 한번 해보죠. 먼저 뭐 한 요 정도로 그려놓고요. 처음에 y는 x-1을 그려볼게요. 이거는 흐릿하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1, x절편은 1, 요게 y는 x-1이라는 그래프였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누구냐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요 녀석들이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절대값이 씌워지면 음수로 그려지는 구간이 없어진다. 양수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가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여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y절편이었던 마이너스 1은 1로 올라오겠지. 그지? 접어 올리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 그러면 양수인 구간은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짠! 결론이 똑같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도 오케이인데 케이스를 나눠서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 아까 봤잖아. 그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유형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절대값 f는 어떻게 그리면 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전부 꺾어서 올려서 그리면 돼.
이미 위로 x축 위로 올라가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래로 내려간 건 대칭이 돼서 꺾어 올리고 원래 거는 그대로 따라가고 꺾어 올리고 따라가고 꺾어 올리고 따라가고 이게 f의 절대값을 처리한 그래프야. 알겠죠? 괜찮죠? 그래서 전체 절대값이 씌워진 거는 x축 밑으로 내려간 거 다 꺾어 올린다. 요겁니다. 이렇게 해야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가볼게요. 7번. 자, x에만 절대값 씌워놓은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 잘 봐봐. 이 식을 해석을 하자면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x-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1이거든요. 그래서 범위에 따라 여기 맞춰서 그리는 게 맞는데 얘네 두 식을 가만히 보니까 y는 x-1에서 변화한 부분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 거였거든. 이게 뭐죠? y축 대칭이야.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왜? x에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니까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구간을 나눠서 0이 항상 왼쪽 오른쪽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첫 번째 이제 이건 잘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x가 0 이상인 구간의 그래프만 그린다. x가 0 이상인 것만 그려요. 반쪽만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결국은 x에만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0이라는 녀석이 기준이 되는데 위의 식에 따르면 나머지 부분은 y축 대칭으로 생겼지. 그래서 그 그린 거를 y축 대칭해서 붙여 넣으면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그려놓고 자, x가 0 이상이면 y는 x-1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여기라고 할게요. 0 이상인 부분만 그릴 거니까 y는 x-1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거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러면 y축 대칭 이동한 걸 색깔 잠깐 바꿔서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어때?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까지만 하면 잘 될 것 같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전체 절대값 씌운 걸까? x에만 절대값 씌운 걸까? 둘 중에 답은 있어. 그쵸? 전체 절대값 씌웠으면 오른쪽 전체가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x에만 절대값 씌운 유형이야. 선생님, x제곱에는 절대값이 없는데요? 얘를 굳이 다시 한번 표현해본다 그러면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죠? 빼기 절대값 x 빼기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y는 f x에만 절대값 씌운 꼴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첫 번째, x가 0 이상인 구간을 그린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x가 0 이상이면 결국은 절대값 그냥 뗀 거 그리란 얘기거든? 절대값 없는 그래프 그냥 그리란 얘기야. 그래서 식 적어보면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2 요거 그리면 돼요.
조금 더 이쁘게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린다 예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자, 처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조금 헷갈리면 다 그려놓고 범위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y는 x-2,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과 2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쭉 그리다 보면 y 절편도 생기는데 쓱 보니까 y 절편이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여기가 요 정도가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하면 그래프는 대략 쭉 내려가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범위 상관없이 그냥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1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0 이상인 부분만 그리기로 했거든. 그럼 0 이상인 부분만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0일 때는 마이너스 2였고요. 0 이상인 부분 오른쪽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y축 대칭 이동해요. 그러면 파란색을 가지고 접어서 포개지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 따라서 이 정도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대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좀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났지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겠니?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위의 식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요 놈이 두 가지로 쪼개보면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x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지만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x예요. 그래서 x제곱 그대로 유지되는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를 달고 없앨 거기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거든. 이게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범위에 맞춰서 이 식을 그려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 룰을 지켜서 그리면 되더라. 알겠죠? 자, 여기서는 절대값 포함된 식을 두 가지만 했거든요. 전체 절대값일 때,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일 때. 근데 요거의 확장 버전이 함수는 아니지만 이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y의 절대값을 씌운 것도 있고 x, y 둘 다에다가 씌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오늘 그 밴드 써줄 때 절대값 함수 빠르게 그리기 영상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 같이 링크로 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세요. 알겠죠?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오늘 다뤘던 6번, 7번 관계된 거는 집중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는 못했네. 자,